20년보다는 21년, 그리고 21년보다는 22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JMC 기업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분석할 기업은 심택이라는 회사입니다. 목차입니다. 기업 개요, 사업 구조, 기업 재무, 산업, 수합 분석, 뉴스 리포트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주담 통화. 중요하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을 산출해봤고요. 마치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심택이라는 회사는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Printed Circuit Board라고 PCB라고 하죠. 이 회사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2019년도에 좀 안 좋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ROE가 매우 훌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PCB 종류를 보면은 가장 비중이 많은 70%를 차지하는 게 패키징 서브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긴 것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좀 쭉 보시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 기판, 흔히 PCB라고 가장 잘 맞는 게 이 메인보드일 것입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듈 PCB와 패키징 서브셋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분기까지 9,200억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아이템에서 대부분 매출액이 다 나왔죠. 모듈 PCB는 반도체 칩을 하나의 PCB 위에 여러 개를 고밀도 실장하여 메모리 용량을 확장시킨 제품. 그리고 패키징 서브셋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하는 제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고객사별 매출을 보면은 메모리 A사 삼성이고요. 메모리 B사 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C사가 마이크론일 겁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패키징 서브셋은 아래와 같이 비중이 나눠집니다. MCP는 모바일 관련된 거고, BOC는 PC나 서버 메모리, 그리고 FC, CSP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듈 PC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C와 서버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들의 수요입니다. 보시면은 서버, 스마트폰, 통신칩, 스마트폰, PC 서버. 이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 제품들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심택 또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제품은 보셨고 고객사도 이 세 곳이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그리고 재무 분석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부분은 한번 볼까요? 각 PCB 제조사마다 주력하는 제품의 차이가 있어 100% 완벽하게 당사의 경쟁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없다. 그리고 PCB 부분은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신규 업체 진입이 없었던 바, 향후 경쟁 구도의 변동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사 업체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은요. 앞으로 심택이 만약에 관심 업체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에 대한 내용은 계속 볼 것입니다. DDR5나 GDDR6 이런 것들은 계속 볼 것입니다. 재무 분석입니다.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가치지표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가치지표는 무척 좋습니다. 사실 이 회사를 조사하게 된 계기가 가치지표가 높아서 조사를 한 거고요. PER이나 PSR은 무척이나 낮죠. 낮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정성 비율을 보면은 이 회사는 좀 많이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작년에 안 좋아서 420%였는데 올해 유상증자 및 그다음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189%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비율이 매우 안 좋아요. 유동성 비율이 안 좋다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2018년, 19년대도 계속 안 좋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이런 회사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 내용도 사실 뒤에 주담 통화를 하면서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뒤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안정성 비율이 안 좋은 이유를 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매입 채무가 2260억, 매출 채권은 76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매입 채무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 매입 채무 안에는 1200억이라는 미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미지급금에 관련해서 주담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께서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주담 통화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활동성 비율을 보면은 일단은 재고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양호한 편이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은 낮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제조 평균인데 이 평균 대비 보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우 높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우 낮다는 걸 볼 수 있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 고객사가 대부분 삼성이나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이 안정적인 회사를 고객사로 두다 보니까 돈은 잘 받는 것입니다. 다음 수익성 비율을 볼게요. 수익성 비율은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올해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라고 표현되는 것은 25.2%로 매우 훌륭합니다. 가치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기서 사용했던 시가총액은 6천억을 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패스트 분석입니다. 정책 법규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정부에서 꾸준히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거시 미시 경제를 보면은 원자재는 구리의 소요량이 아무래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00원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럼으로써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심택의 경우에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 산업의 기폭제가 되었죠. 심택이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버가 많이 증설이 되고 PC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5G는 우리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정밀 의료 이런 부분에서 서버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반도체의 수요는 꾸준히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엔드 제품인 서버, 스마트폰, 통신, PC 등등이 기술이 좋아지고 더 고부가 가치가 되면서 심택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은 DDR5 메모리, DDR5 기술의 상용화가 될 것이고 엑스박스나 PS5가 또 게임 관련된 이런 것들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분석 5 펄시스입니다. 산업 내 경쟁, 잠재적 경쟁, 구매자, 공급자, 대체자 리스크는 대체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PCB라도 다 똑같은 PCB가 아니기 때문이죠. 경쟁사는 뭐 굳이 따지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지표는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장성은 한번 볼게요. 성장성. 세계 인쇄 회로 기판 연도별 시장 규모.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 또한 꾸준히 매출액이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기업 산업 분석을 통한 수학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반도체용 PCB 특화, 30년 동안 양산 개발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안정된 고객 확보, 그리고 경쟁 구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이게 기진입한 신텍으로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약점으로는요, 여전히 불안한 재무 상태, 그리고 전방 산업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CM상 심택은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서 이제 따라 심택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회를 보겠습니다. 기회는 정부 정책은 꾸준히 반도체에 호의적이고요. 그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기술, 니즈로 영업이익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방산업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협을 보면요. 높은 수출 비중에 따른 환율 리스크. 이 부분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절적 영향. 특히 4분기가 IT 제품을 다루는 업체한테는 비수기인데 이번에 심택의 경우에는 환율을 또한 매우 불리해서 4분기는 특히나 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는 부분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신형 게임기 출시 효과로 심택 탄력. GDDR6 보드원칩 수요가 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 소니, PS5,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출시된다. 그 다음 뉴스로는 심택 실적 부진 이어질 것. 외형 성장 가시성은 지속. 심택의 4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2,894억, 영업이익을 245억 예상한다. 앞전에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수치죠. 이 표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DB 하이텍을 첫 번째 영상에서 분석을 했었고요. 두 번째 심택을 분석을 해드리는 중입니다. PER, PBR, ROE가 무척 좋은 심택입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4분기 부진 2021년 메모리용 패키징 기판 호황.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원 상승 하락 시 영업이익 약 20억 원 증가 감소 가능하다.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주가는 23,500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 2021년에는 메모리 플랫폼 업그레이드 의 낙수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2021년 예상 매출액 한번 보시고요. 예상 영업이익도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모바일 PC 서버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택의 매출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잠시 쉬어가는 구간 영업이익 245억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MCP와 GDDR6가 상대적으로 견조, 스마트폰 내 경쟁 구도 변화와 콘솔 게임기 영향 수요가 양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2020년 GDDR6, 2021년 LPDDR5, 그 다음에 2022년 DDR5 물량 본격화. GDDR6는 게임기, LPDDR5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DDR5는 PC나 서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PER 7.4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은 2020년, 21년, 22년에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현재의 주가는 PER, PBR, ROE가 무척 매력적입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 목표 주가가 하향입니다. 하향된 이유는 4분기가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4분기를 보면은 급속한 원화 강세와 서버 관련 제품군의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230억 원을 예상한다. 지금 모든 리포트가 다 4분기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DDR5 사이클을 이제 봤을 때 여기도 그래프도 한번 보시고요. DDR5가 2021년 말부터 22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모리 모듈 PCB뿐만 아니라 BOC도 ASP 프리미엄이 기대된다는 점. 그래서 과거 DDR4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메모리용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대장주 DDR5, GDDR6, 5G. 이번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담 통화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고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
85에서 90% 평균 가동을 이루고 있고요.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수주잔고가 변동성이 아주 크더라고요. 반기에는 3,500억이었는데 3분기에는 1,500억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주신 답변이 시점의 수주잔고라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보다 전방 사업의 수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4분기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4분기의 예상 실적은 이미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억에서 300억으로 넓게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리포트에서 한 220억 수준으로 보고 있던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환율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넓게 보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주신 답변은 가공품을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매입자재 비중은 50% 수준. 그리고 다음 질문이 꽤 중요한데 대부분이 수출이에요. 수출이 80% 이상으로 보이는데 보면 고객사가 삼성 하이닉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수출이 80% 이상이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국내 고객사 하더라도 최종 엔드 제품이 수출일 경우에는 달러로 단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좋아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매우 안 좋다. 매입 채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미지급 1200억은 무엇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담당자께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타부서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로 했고 저하고 다음 주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을 해서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게시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서 저도 꽤 답답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는 부채 비율 유동성으로 인한 추가 유상 증자가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고 계획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환율 해지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여쭤봤고 따로 해지 상품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21년, 22년 전망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20년보다는 21년 그리고 21년보다는 22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DDR5는 21년 하반기 때부터 매출의 기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요. 일본 자회사 심텍 그래픽이죠. 구 이스턴 그 업체입니다. 바로 2019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던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GDDR6가 주력이냐,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은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19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GDDR6를 양산했고요. 2020년에는 많이 기여했고, 과거처럼 대규모 적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주식 담당자가 생각하는 심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장점으로는 고객사 엔드 제품이 다변화되어서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의 수요가 모든 IT 제품의 수요가 다 줄어들지 않으면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점으로는 불확실성, 코로나 불확실성, 환율 불확실성 등이 있었습니다. 적정 가격입니다. 개형 슈퍼개미 김정환 저는 개인적으로 개형의 팬이기도 합니다. 맞는 공식, 그다음에 개형의 스크리닝 방법, 그리고 스타 강사 상영인 회계사의 적정 가격 구하기, 그리고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그 공식을 적용해 봤을 때 적정 가격은 각각 29,000원, 31,000원, 21,500원 수준, 19,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공식은 유독이 낮죠. 일단은 이 공식은 2020년의 실적에 기반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현명한 초보 투자자 공식이 낮은 이유는 여기 유동부채 부분, 현재의 가치, 현재 재산 가치를 봤을 때 유동부채 부분이 매우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식은 공식일 뿐입니다. 이 공식에서 값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책에서는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구한 적정가에서 50% 수준이 되어야 자기는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매수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겠는가?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는가?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제작에 사용했던 이 PPT 자료는 해피 캠퍼스에 업로딩 할 예정입니다. 커피값이나 벌어보겠다고 유료로 올리긴 했는데요. 이 내용과 똑같으니까 굳이 돈 줘가면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꼭히 이걸 프린트해서 따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유료로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구매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고요. 그 두 번째 영상은 사실 좀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줄여서, 더 요약해서 더 핵심 부분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